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규칙 18은 스트로크와 거리구제, 분실, 아웃 오브 바운드, 프로비저널 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칙 18도 내용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1편은 스트로크와 거리구제, 분실, 그리고 아웃 오브 바운드에 대해 설명하고 2편은 프로비저널 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는 규칙이 바로 이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편은 슬라이드는 많지 않은데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18.1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 구제는 언제든지 허용된다입니다. 플레이어의 볼이 코스 어디에 있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페어웨이 한가운데 잘 간 볼도 플레이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1벌타를 받고 다시 쳐도 됩니다. 1벌타를 받는 멀건? 이런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퍼팅그린에서 퍼트한 볼이 너무 세게 맞아서 그린을 지나서 그린 앞에 항아리 벙커에 빠진 거예요. 벙커샷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퍼팅그린에 볼을 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1벌타는 받게 되고요. 또 어프로치한 볼이 생크가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물에 빠진 경우인데 구제구역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1벌타를 받고 규칙 17.1D에 따른 페널티 구제 중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 구제는 구제잖아요.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는 경우는 규칙 14.3A에 나오는 대로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고요. 물론 원래의 볼을 닦아서 드롭해도 됩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인 경우도 있어요. 플레이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거나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된 경우는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유일한 구제 옵션입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서 다른 볼을 코스에 인플레이 시키면 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그 볼을 맞춰야 합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서 볼을 인플레이 시켰다면 이제 원래의 볼은 잘못된 볼이 되고 플레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제외한 구제의 경우에는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과정에서 플레이어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규칙 14.5에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볼이 어디에서 분실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물에 빠졌을 것이라고 단지 추정만 하고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측면 구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해요. 즉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측면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했잖아요. 이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잘못된 장소에서 받은 것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측면 구제를 받아서 드롭한 볼이 인플레이 볼이고 원래의 볼은 잘못된 볼이 된 것은 맞아요. 다만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과정에서 플레이어의 잘못이 있으니까 규칙 14.5에 따라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잘못된 볼이 된 원래의 볼이 다시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플레이어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볼을 인플레이 시키면 원래의 볼은 어떤 경우라도 플레이할 수 없는 잘못된 볼이 됩니다. 만약 원래의 볼이 코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되더라도 그 볼은 플레이할 수 없는 볼이 된다는 말입니다. 티인 구역에서 티업한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볼에 스트로크하기 전에는 원래의 볼이 코스에서 발견되면 원래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티인 구역에서 티업한 볼을 스트로크하기 전에는 여전히 원래의 볼이 인플레이 볼이니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구제 방법이죠. 하지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두 번 받아서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이전 지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티샷을 하고 일반 구역에서 세컨샷을 쳤는데 그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일반 구역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페널티를 추가하더라도 티인 구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 경우는 그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아니라고 규칙 17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하기 위해서 볼을 코스에 내려놓았더라도 그 볼이 즉시 인플레이 볼이 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여기 아래 나오는 대로 프로비저널 볼을 선언하고 플레이한 볼은 원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때까지는 인플레이 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된 볼도 아니잖아요. 그 사이쯤 있는 볼이 프로비저널 볼입니다. 그리고 규칙 14.7에 따라서 두 번째 볼을 플레이한 경우에요. 이 말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에 스트로크를 했고 그것이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투볼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두 번째 볼을 말합니다.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면 실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면 두 번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 20.1C의 사망에 따라서 두 번째 볼을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규칙에 따른 처리 방법을 잘 몰라서 투볼 플레이를 하는 두 번째 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땅에 볼이 정지했어요. 그곳이 수리지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하나는 수리지 구제를 받고 플레이하고 또 하나는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 위원회의 제정을 나중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규칙 20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볼을 인플레이 시키면 더 이상 원래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에 스트로크한 곳에 다른 볼을 내려놓았더라도 원래의 볼이 즉시 잘못된 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규칙 18.2 분실된 볼과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 볼입니다. 규칙 18.2의 A의 1항은 볼이 분실된 경우예요. 분실이란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대로 플레이어와 플레이어의 캐디가 볼을 찾기 시작하고 3분 안에 그 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3분 안에 자신의 볼일 수도 있는 볼이 발견되었지만 깊은 러프에 있어서 그 볼이 자신의 볼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즉시 그 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된 볼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시간으로 1분 정도가 더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가이드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2분 59초의 볼을 발견한 경우 3분이 지났더라도 그 볼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시간으로 추가로 최대 1분이 더 허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플레이어의 티샷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2분 30초에 나무 위에 있는 볼 하나를 발견했지만 식별 표시가 보이지 않아요. 이 경우 그 볼을 확인할 시간으로 1분 정도가 더 주어지고 나무를 올라가든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든 자신의 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볼을 확인했는데 내 볼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여전히 볼을 찾는 30초가 남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에는 플레이어가 볼이 발견된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 볼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볼을 찾다가 꽤 떨어진 곳에서 플레이어의 볼일 수도 있는 볼이 발견되면 1분 안에 그곳까지 가서 확인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이드북을 보면 이에 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볼 찾기에 허용된 3분이 끝나갈 무렵에 볼이 발견되었지만 플레이어가 그 볼이 발견된 지점에 있지 않았던 경우 규칙 18.2의 1항에서는 플레이어가 그 볼이 있는 지점까지 다가가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플레이어가 그곳에 도착하면 플레이어에게 그 볼을 확인할 시간으로 최대 1분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플레이어가 티샷 한 볼을 2분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티인 구역으로 돌아가는 중에 볼이 발견되었어요. 이때는 3분이 경과하기 전이었고요. 이 경우 플레이어는 볼이 발견된 지점까지 가는 합리적인 시간이 허용되고 또한 1분 정도 그 볼을 확인할 시간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볼을 찾다가 2분이 되었을 무렵에 볼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볼을 확인하는데 1분이 사용되었는데 그 볼이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볼을 찾는 시간은 이제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볼을 2분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전처럼 티인 구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볼을 찾는 시간은 멈추는 것일까요? 흐르게 될까요? 가이드북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1분 동안 자신의 볼을 찾다가 볼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해서 그린에 올렸는데 가서 보니 그 볼이 내 볼이 아니에요. 잘못된 볼을 친 거죠. 이미 3분은 다 지났을 텐데 그럼 플레이어는 이제 볼을 찾는 시간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지점으로 가서 볼을 찾는 시간으로 2분이 더 남은 것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점까지 간 합리적인 시간은 제외될 거고요. 즉 플레이어가 잘못된 볼을 발견하고 볼 찾기를 중단했던 시점에 볼 찾기에 허용된 시간이 멈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플레이어가 볼 찾기를 시작하고 2분 후에 깊은 러프에서 자신의 볼을 발견하고 확인한 후에 클럽을 가지러 갔다 오니까 다시 볼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플레이어가 1분 안에 그 볼을 찾지 못하면 그 볼은 분실된 볼이 됩니다. 즉 볼 찾기에 허용된 3분은 그 볼이 처음 발견된 시점에 멈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플레이어와 플레이어의 캐디가 볼을 찾기 시작하면 3분이 흐르기 시작해요. 갤러리나 동반자가 먼저 볼을 찾기 시작했더라도 3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 분실에 나오는 대로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볼을 찾도록 고의로 볼 찾기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플레이어가 볼을 찾는 구역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점부터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일 수도 있는 볼을 발견했다면 그때 볼을 찾는 시간은 정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볼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1분 정도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볼이 잘못된 볼이든 자신의 볼이든 시간은 정지됩니다. 그 볼이 잘못된 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볼을 찾게 되면 시간은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볼을 찾지 못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으려고 돌아가는 중에는 볼을 찾는 시간이 계속 흘러요. 또한 원래 볼을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볼을 찾는 시간은 흐릅니다. 다시 돌아가는 중에 3분이 지나버리면 원래 볼이 코스에서 발견되더라도 그 볼은 분실된 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볼을 찾는 시간을 멈추게 할 어떤 상황도 없었잖아요. 자, 이 양은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경우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는 코스가 아니죠. 그래서 코스의 구역이 항상 우선이고 아웃 오브 바운즈는 항상 우순위입니다. 이 말은 볼이 인바운즈와 아웃 오브 바운즈에 걸쳐 있다면 그 볼은 인바운즈에 있는 볼이라는 것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를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코스의 경계물이나 선으로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림은 아웃 오브 바운즈가 말뚝 또는 선으로 규정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으로 규정된 경우 그 경계는 그 선의 코스적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선 자체는 그러니까 모두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웃 오브 바운즈가 말뚝으로 규정된 경우 그 경계는 말뚝과 지면의 코스적 접점들을 이은 선입니다. 즉 이 말뚝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선이 아닌 다른 코스의 경계물로 그 경계가 규정된 경우의 경계는 지면 레벨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말뚝이 기울어진 채로 꽂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개의 볼은 볼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네요. 이 볼은 볼의 일부가 인바운즈에 걸쳐 있으니까 인바운즈에 있는 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섰는데 이 아웃 오브 바운즈 말뚝이 스탠스나 스윙에 방해가 된다고 해도 이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는 받을 수 없어요.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대로 코스의 경계물은 장애물이 아니고 그것의 일부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죠. 페널티 말뚝과 달리 코스의 경계물인 아웃 오브 바운즈 말뚝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움직이고 볼을 플레이하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한 것이 되어서 규칙 8.1a에 따라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죠. 왼쪽 사진을 보면 이 볼은 아웃 오브 바운즈 선에 닿아 있고 인바운즈에는 닿아 있지 않죠. 하지만 인바운즈와 아웃 오브 바운즈는 지면의 위아래로 연장되고 오른쪽 사진처럼 이 볼을 위에서 봤을 때 볼의 일부가 인바운즈에 걸쳐 있죠. 즉 이 볼은 인바운즈에 있는 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코스에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곱게 그려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코스에서 아웃 오브 바운즈가 선으로 규정된 사진입니다. 두 개의 볼은 어디에 있는 볼일까요? 왼쪽 사진의 볼은 볼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른쪽 사진의 볼은 어디에 있는 볼일까요? 언뜻 보기에 이 볼은 인바운즈에 있는 볼로 보이지만 이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선을 그릴 때의 페인트가 볼 오른쪽에도 보이죠? 즉 안타깝지만 이 볼은 볼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이 되는 것이에요. 페널티 구역에 서서 일반 구역에 있는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처럼 아웃 오브 바운즈에 서서 코스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규칙 18.2b는 볼이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에요. 볼이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경우 유일한 구제 방법은 1벌타를 받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때는 규칙 14.6에 따르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따라서 볼을 다시 인플레이 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티인 구역이었다면 볼을 티업하거나 지면에 내려놓고 플레이할 수 있죠. 다만 티인 구역에 있는 볼은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해야 인플레이 볼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일반 구역, 벙커, 페널티 구역이었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 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퍼팅 그린이었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플레이스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구제 상황이니까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도 있고 원래 볼을 닦아서 구제를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볼이 코스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라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즉 볼은 분실되었지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의무가 아니라 옵션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그 볼이 코스상에 정지한 후에 외부 영향에 의해서 움직였거나 다른 플레이어가 그 볼을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입니다. 페어웨이에 있는 볼을 외부 영향인 까마귀가 물고 날아가 버렸는데 그 볼이 분실되었다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규칙 9.6에 따라서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볼을 다른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로크에서 멀리 보내버린 경우예요. 이 경우도 내 입장에서는 외부의 영향이 내 볼을 움직이게 한 것이니까 이때도 볼을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안이나 위에서 분실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입니다. 규칙 15.2b와 16.1e에서 설명드린 대로 볼이 코스에서 발견되진 않았지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의무가 아니라 관련 규칙에 따른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고 있죠. 구제 방법은 해당 규칙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만 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규칙 17.1c에서 설명을 드렸죠.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에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어요. 볼은 분실되었지만 그 볼이 페널티 구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이니까 규칙 17.1d에 따른 세 가지 구제 방법을 선택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의무가 아닌 옵션이 되는 경우겠네요. 네 번째, 누군가가 고의로 움직이는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예요. 이 내용은 규칙 11.2에 나옵니다. 구제 방법은 역시 해당 규칙을 참조해 주시고요. 내가 플레이한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누군가 고의로 건드려서 그 볼을 물에 빠지게 해서 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그 예가 될 거예요. 이때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의무가 아닌 옵션이 되는 것이고요. 규칙 11.2에 따라서 볼을 교체하고 페널티 없이 플레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가이드북을 잠깐 보죠. 만약에 플레이한 볼이 빨간 페널티 구역의 물에 빠졌고 그 볼이 흐르는 물을 타고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든 페널티 구역에 있는 물이든 흐르는 물 때문에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움직인 경우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의 흐름은 자연의 힘이지 외부 영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9.6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이와 관련된 다른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티샷 한 볼이 이 사진처럼 아웃 오브 바운즈와 인바운즈에 걸쳐 있다면 이 볼은 인바운즈에 있는 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지해 있던 볼이 돌풍이 불어서 아웃 오브 바운즈로 굴러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바람은 자연의 힘이잖아요. 규칙 9.3 자연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 볼은 노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안 되죠. 그 볼을 플레이하면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것이 됩니다. 이때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아웃 오브 바운즈에 정지했던 볼이 돌풍이 불어서 인바운즈로 왔다면요? 이 경우도 자연의 힘에서 움직인 볼이니까 페널티 없이 노인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용어의 정의하고 규칙 9.3을 잠깐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인플레이를 보면 규칙에서 정지한 볼 또는 움직이고 있는 볼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이것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규칙 9.3에는 자연의 힘이 플레이어의 정지한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 그 새로운 지점에서 플레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9.3에서 의미하는 정지한 볼이란 인플레이 볼을 의미하는 거죠. 아웃 오브 바운즈의 정지한 볼은 인플레이 상태 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볼이 바람이 불어서 코스에 들어왔더라도 규칙 9.3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한번 아웃 오브 바운즈의 정지한 볼은 계속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코스의 정지한 볼, 즉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바람이 불어서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간 경우는 그 볼은 규칙 9.3의 적용을 받게 되겠죠. 인플레이 볼이니까, 즉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간 볼이 되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분실, 그리고 아웃 오브 바운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혼돈하시는 프로비저널 볼에 관한 규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